최근 금융당국이 촉발한 한 논의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논의입니다. 거래소 주주 구조가 바뀌면 전통 금융사가 지분 참여할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지분 참여까지 가능해진다면 디지털 자산 인프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요즘 금융권에서 다시 들려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전환입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이 이야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금융 서비스를 디지털로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자체를 블록체인 위로 올리려는 시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의 디지털 전환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국내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흐름과 그 의미를 더벨이 짚어봤습니다. 자본시장부 이시용 기자입니다. 증권사들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진 건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문제는 법이었습니다. 입법이 계속 미뤄지면서 업계 분위기도 살짝 식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관련 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면서 금융권에서도 이번엔 진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훨씬 빠릅니다. 미국은 지난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를 발효했고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도 논의 중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규칙을 만들 테니 금융회사들이 들어와도 된다. 이런 신호를 준 겁니다. 시장 전망도 꽤 큽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리플은 RWA, 그러니까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이 2033년 19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봤습니다. 19조 달러면 거의 미국의 국채시장급입니다. 이미 움직이는 곳들도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미국 주식과 ETF를 토큰화해서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고, 로빈후드는 이미 유럽에서 토큰화된 미국 주식을 판매 중입니다. 한마디로 주식도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한다. 이런 그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글로벌 흐름과 비교하면 국내 전통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솔직히 말해 조금 느린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촉발한 한 논의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논의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점점 공공 인프라 성격을 띠게 되는 만큼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사유재산 침해라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거래소 주주 구조가 바뀌면 레거시 금융사가 지분 참여할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원화거래소 접근성입니다. 증권사들은 이미 디지털 전환을 위해 외부 블록체인 인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여기에 거래소 지분 참여까지 가능해진다면 디지털 자산 인프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도 대체로 레거시 금융업체가 거래소 주주로 들어오는 건 장기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 디지털 전환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곳을 꼽자면 많은 관계자들은 미래에셋 증권을 이야기합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최근 홍콩에서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 계획도 밝혔습니다. 전략도 꽤 명확합니다. 핵심은 바로 월렛입니다. 이용자 접점이 되는 월렛을 중심으로 기존 금융 서비스와 블록체인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앱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블록체인을 쓰고 있는 구조, 이런 그림입니다. 반면 하나투자증권은 접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회사는 글로벌 넘버원 RWA 플랫폼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아예 자체 메인넷 구축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한 토큰 증권 플랫폼과 별도로 웹3 기반 RWA 플랫폼과 인프라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이 바라보는 종착지는 같습니다. 바로 온체인 자본시장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 세계 자금이 하나의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는 시장. 기술 기반으로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이들이 기대하는 핵심입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가면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와 규제 관할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자동 결제와 청산 시스템은 자본 효율성을 높여주는 대신 리스크가 시장 전체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도 키웁니다. 국내 시장만 봐도 증권사 간 자본 규모에 따른 격차는 피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증권사는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중소형 증권사들은 아직 첫 발도 떼지 못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레거시 금융이 꿈꾸는 온체인 자본시장은 과연 언제, 어떤 모습으로 현실화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금융시장과 투자 환경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앞으로의 흐름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